네, 섹터 플러스 오늘의 마지막 섹터는요, IPO입니다. 요즘에 또 기업 공개 시장의 성수기가 돌아왔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반기 이후 들어서 그래도 뭐 IPO 시장의 신규 상장 기업들 주목받는 기업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IPO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IPO의 상장이 늘어난다라는 포인트보다 저는 최근에 신규주를 좀 계속 관심을 두는 이유가 네. 우리가 이제 좀 신규주에 대한 마법이 있잖아요. 뭐 묻지마 상승도 나오고 가끔씩 청약에 대한 따따상도 나오기도 하고. 기대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상장했었던 셀비온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장했었던 이엔셀도 또 오늘 움직임이 좋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규주를 찾는 그런 좀 바람이 좀 있지 않았나. 왜냐면은 최근 한 달 사이 동안에 지수가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주에 대한 관점이 조금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새로운 IPO 종목들 어떤 종목이 되더라도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라면은 아마도 좀 한 번씩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어떤 기업인가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은 당장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여급으로 상장한다 하더라도 네. 이미 그 부분들은 공모가 대비해서 얼마에 출발해서 이미 가격 형성을 시장에서 이미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초반에는 신규주의 마법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차트 보고 결정할 것 같아요. 분봉의 흐름 보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IPO도 사실은 당장은 크게 관심은 없고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네. 제일 관심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현대차 인도법인 다음 주에 또 상장을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호재 소식인데 현대차 주가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 기대만큼 청약률이 높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 네. 근데 이제 이미 청약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상장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청약률은 좀 아쉽게 좀 됐지만 메이저 기업들에 대한 이 청약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시장 진입은 되지 않을까. 뭐 무튼 뭐 매물이 다 이 17% 정도에 풀리면은 4조 원대 이상의 수익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투자하는 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셀비온과 현대차도 있고 IPO 대거들이 다음 달에 또 대거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주목받는 기업이 또 K뱅크더라고요. 2년 만에 코스피 상장 도전하면서 하반기 IPO에 또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 전태진 파트너, 네. 흥행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기사가 나온 거 뭐 보더라도 흥행에 네. 실패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K뱅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금융 플랫폼 사업자로 좀 인정받길 원했던 모습인데 기관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은 K뱅크를 금융주 중에 하나로 그냥 판단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K뱅크가 이자이익이 이제 총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통합금융 플랫폼에 대한 그 모습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가 흥행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상장하게 되면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변동성을 되게 크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들어가면 어쨌든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는 하겠습니다만 굳이 청약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거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손이 빠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K뱅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장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많은 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건 오히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참 이게 아무래도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많았어요. 최근에 그 상반기라든지 하반기 상장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어찌됐건 단타로 수익을 줬던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이번에 또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공모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주고 있고, 뭐 28일 날 또 더본코리아
또 저 공모 청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아무래도 관심은 가지고 보시되 접근은 조금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기대하기는 아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본코리아, 요즘 또 흑백 요리사로 핫한 백종원 씨 회사잖아요. 네. 네. 11월 상장을 이제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최근에 네. 또 그래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더본코리아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상장 심사 통과했다라는 했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사실 저는 흑백 요리사에 대한 이 흥행이 상당히 좀 기여도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그 상장에 대한 승인 심사 받기 때까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상장의 그 근처까지 갔을 때 뉴스를 또 봐야겠지만 현재의 생각에서는 그게 오히려 세론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상장이 끝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또 흑백 요리사를 재밌게 본 입장으로서 사실 저는 재밌게 조금, 봤어요.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물의 상장 회사다 보니 좀 노이즈가 좀 컸고 그게 주주들에게 신뢰가 계속 받쳐질까에 대해서도 네. 고민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거거든요. 사실상 뭐 지금 IPO 시장은 공모할 때 이제 공모주를 받아서 상장 당일날 팔고 나오는 전략들을 보통 네.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공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공모주 투자 전략은 정석이라고 봐요. 청약 받으신 분들은 딱 네. 상장 당일날 팔고 나와서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분명히 시초가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시는 단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만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가지게 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공모 청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TSMC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물론 HBM 향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와 줬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좋다라고도 말씀 못 드리지만 나쁘다라고도 말씀 못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오히려 그 지금 시장에서 주도가 되고 있는 섹터를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PO 시작은 역시나 정석적인 투자 전략을 이용해 보자라고 권유해 주셨고요.